이른 새벽, 주택가를 돌며 물건을 배달하는 김진호 씨는 이 일을 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네, 여기 초행길이라 새로운 데 배정받아가지고 지리가 아직 안 익숙해서. 저녁 7시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600개가 넘는 물건을 배달하려면 꼬박 12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7시까지 제가 받은 물량을 못 끝내면 일을 못 받아요, 다음에. 그래서 시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사고가 3번 났어요, 3번. 주택 같은 데를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발목 같은 거 삐끗한 적도 한 몇 번 있고, 대문에 머리도 많이 찧었었고, 그런 게 되게 위험하죠. 끝났습니다. 진호 씨의 집은 서울의 반지하 월세방입니다. 6개월 전 돈을 벌기 위해 강원도에 가족들을 두고 혼자 서울로 왔다는 진호 씨. 직업 군인으로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사회로 나온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공장. 모든 불행의 시작은 친구가 소개한 한 회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 친구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게 KOK였고. 억대 연봉자가 되어서 지금 참 행복합니다. 저 지금 억대 연봉이 됐는데 억대 연봉자가 되었고 KOK 플레이로 얻은 경제적 자유로 인해 제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KOK 재단의 사업으로 억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투자자들. KOK 재단은 어떤 회사일까? 이 KOK라는 회사는, 미르미라는 회사는 그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그 플랫폼을 만든 회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지금 한류의 콘텐츠들이 이 넷플릭스나 그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이제 다 우리 한류 문화를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우리 콘텐츠에 K 문화를 더 하면은 대단한 플랫폼이 나올 것이다. 그게 KOK 플랫폼이다. 이 재단이 만든 KOK 플레이는 영화,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이런 게 있을까 해서 이제 뉴스나 인터넷을 다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라고 기사가 많이 나와 있고, 그 타임스퀘어의 KOK 광고에 계속 KOK 홍보가 나가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과 MOU 등등등 이런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확신하진 않았죠. 여기는 저희 KOK 재단을 알리는 영상을 직접 제작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던 진호 씨는 군 생활로 받은 퇴직연금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40대 가장의 눈물이라고 있는데, 배신감에 눈물이 진짜 나서 정말 울었던, 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울었던. 나 왜 그래? KOK 이 X는 내가 다 이봐. 나 인생을 이 망친 X는 다 2022년 겨울 투자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회사 관계자는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대표도 2번, 3번이나 바뀌어 있고 회사도 없어진 상태고, 그 자회사들도 전부 다 이름 다 갈아치우고 다른 데로 다 옮기고 다 없어진 거예요. 문제가 많은 회사다라는 걸. 높은 수익과 안정적 투자를 약속했다던 회사.
진호 씨는 KOK 재단이 투자 방법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치 개념으로 스테이킹을 하면은 네가 채굴 수익을 받는다 매일매일. 근데 이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센터 같은 데서 가면은 이제 교육을 하죠. 2022년에 열린 KOK 투자 설명회. KOK에 투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큰입니다. KOK 그럼 뭔데? KOK가 뭔데가 되게 중요하죠. KOK 토큰은 자 콘텐츠 제작과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법정한 표를 주는 게 아닙니다. KOK 토큰이라고 하는 걸 주면 토큰 이코노미를 채택을 했고요. 이들이 설명하는 토큰이란 무엇일까? 토큰은 KOK 플레이 앱에서 사용되는 가상 자산을 뜻합니다. 투자자가 예치한 돈만큼 토큰이 지급되고 그에 비례한 보상으로 토큰으로 지급됐습니다. 이 토큰은 한때 7달러까지 올랐다. 현재는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락했습니다. 지금 KOK 제 자산이 56,928개인데 56,000개라고 했을 때 130만 원. 지금 다 해지하고 나가면은 거래소에 팔면 130만 원 정도. 총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말씀드리고도 참. 2억 원을 투자했지만 남은 돈은 100만 원 남짓. 대체 토큰이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운용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인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토큰은 코인과 달리 자체 메인넷이 없이 다른 코인의 메인넷을 빌려 작동합니다. KOK 재단의 경우 총 50억 개의 토큰을 발행했고 이 중 15억 개를 유통량으로 정했습니다. 이 토큰은 KOK 플레이 안에서 화폐처럼 사용됐고 이용자가 늘고 토큰 가격이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플랫폼에서 콕 토큰을 수익으로 받으면요, 이거를 꺼내서 거래소로 갖다 넣죠. 매일 원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투자처가 있다면 그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곁에 있잖아요.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KOK 토큰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먼저 구매하고 이 코인을 KOK 플레이에 있는 지갑에 예치금만큼 코인을 받았습니다. 예치금에 따른 보상도 토큰으로 지급됐습니다. KOK 토큰의 가격은 해외의 거래소를 통해 등락폭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래를 복잡하게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으로 교환한 다음에 그 코인을 가지고 그 구입한 그 대형 코인을 가지고 다시 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프로세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비어 있죠. 왜냐하면 그 걔네가 발행한 그 토큰 자체가 과연 그 유동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있거든요. 그걸 사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사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상당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정훈 씨는 1년 전부터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15만 원 정도. 수입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쓰입니다. 엄청 큰 돈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하게 투자를 했던 게 많이 후회가 되긴 하죠. 그 인터스텔라에 막 부르면서 울부짖는 거 있잖아요. 책장에서 제발 그 선택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그만하자. 이미 많이 벌었다. 그럼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어요, 지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거 하고
코인 투자로 3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정훈 씨. 19.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수익이 좋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쓴 글. 그러니까 구조상 제가 100만 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무조건 버는 시대여서 그때는 솔직히 제가 빚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잃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다 나 빨간불이야. 기분 좋아. 나 이거 평생 할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 파란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이나 투자에 갓 입문한 초보자들은 처음엔 우연히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과신 효과라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 운이 좋아서 그냥 내가 처음 투자한 게 굉장히 이익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나니까 된 양, 내가 했기 때문에 성공한 양,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역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투자 시장에 막 뛰어들었던 지난 2, 3년은 주식, 코인 모두 이례적인 상승장을 기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초심자의 행운을 맛본 청년들은 또 다른 투자 심리 편향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우스머니 이펙트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박장 가서 도박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땄습니다. 따서 그 돈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할 때는 이거는 내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카지노의 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심리계좌라 그래서 멘탈 어카운트라 그래서 별도의 계좌, 즉 이렇게 쉽게 벌어들인 돈은 내 마음속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쓰고 쉽게 다시 잃어버려도 돼. 내 본전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마치 도박처럼 코인 투자를 했다가 정말 도박에 빠져버린 청년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4천만 원의 빚을 진 상현 씨는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스포츠 도박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배달 일을 하는 그가 오늘도 멈춘 곳은 스포츠 도박방 앞입니다. 유혹이 상당하죠. 네, 진짜 유혹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인 하다가 반 토막 넘게 손해가 남는데 그 손해를 메꾸려고 더 이제 도박에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 채권 그거 압류 통지서. 그래가지고 저걸 내가 찌질 못했어요. 저걸 만약에 띄면은 이 사람이 집에 있구나.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2달 전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도 받았다는 상현 씨. 그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일까? 뉴스에도 많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얼마였던 코인이 뭐 얼마까지 올랐다 보게 되니까 나도 코인이나 해볼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거래소 가면은 거래량 상위 일절 앞에 보여요. 거기는 그냥 하나씩 한 것 같아요. 거의 묻지마 투자식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시작이야? 아무 준비 없이 투자에 뛰어든 청년들은 특히 개인 방송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난 지금이 너무 좋아. 저희 둘이 합쳐가지고 5억 넘는 돈 그냥 도지 다 태웠습니다. 수익률 60%! 갑니다! 뚫었다! 2천만 원 못 뺐다. 내가 이거 된다 그랬잖아, 유리오. 나만 따라오라 했잖아. 100만 원으로 지금 1억 2천만 원. 주 단위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가는 세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투자라기보단 도박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정산 없어요. 예전에도 집 돌아다니면서 도박하세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잡아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사행성을 방송을 해도 크게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라는 인스타라는 판이 깔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20대들은 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잘하면 돈이 벌리거든. 200만 원 정도만 한번 그곳에선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도 넘쳐납니다.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주로 거래하는 주식 선물 계좌에서는 3월에 1억 1천만 원, 4월에는 2억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 몇 살이세요? 저는 29살이에요. 아, 되게 동안이 많다. 저는 일단은 진짜 인생 밑바닥에서 살다가 코인으로 지금 인생 역전한 케이스인데 300만 원 정도로 그냥 코인으로 번 거는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네, 남산뷰가 보여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남산타워 쪽에 여기 이제 남산 이배 선생님 그림이에요. 레버리지 2. 여기 이제 박서보 선생님의 묘법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 겸 미팅하러 저쪽 갈 건데 위험과 실패가 생략된 성공 신화들은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MZ세대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들은 예금 붓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집 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금수저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희망이 안 보이죠.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똘똘한 주식 몇 개 사가지고 금방 몇백억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결합해서 전염이 되고 젊은이들이 더 쫓기 쉽게 되는 것이죠.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어느새 위험한 도박으로 변해버린 투자. 손실액이 커질수록 점점 더 조급해지는 투자자들은 더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것도 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선물 하잖아요. 코인 선물도 하고 뭐 주식 선물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럴 때 유동성을 그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더 크게 베팅을 하는데 그럼 순식간에 청산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박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현물 거래와는 달리 선물 거래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야 하므로 그만큼 수익성도 위험성도 모두 커집니다. 선물 거래와 같은 변동성이 큰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 전략이 바로 레버리지. 레버리지란 빚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법을 말합니다. 빚의 비율이 커질수록 이익도 손실도 더욱 커지죠. 만약 빚을 100배까지 늘린다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만큼 손실도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도 누구나 쉽게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코인 시장의 경우 최대 125배까지 베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청년 대부분도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8만 원짜리가 2,000만 원 이런. 저는 그때 선물을 잘 모를 때라 레버리지를 막 20배, 10배, 막 40배, 50배 이렇게 땡겼거든요. 근데 50배만 땡겨도 2%만 하락해도 그냥 영원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청산당했다는 문자가 날라와요. 해외에서.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이렇게. 투자한 모든 자산이 영원이 되어 거래를 정지당하는 것을 청산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청년들이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이익만 기대하고 잠잘 때도 100배, 200배 버는 것만 이제 알지 그 손실을 봤을 때 쓰라리면 모르거든요. 근데 기성세대가 되면 투자 경험을 통해서 무조건 버는 시장이 없다는 걸 알죠, 경험칙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30도 쉽게 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주변에서 지금까지 한꺼번에 10배, 100배 벌었다는 시장은 존재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관심을 끌게 되고 거기다가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물렸겠죠. 수원에 있는 한 구두 수선점. 12살에 구두 닦는 일을 시작해 작은 수선점을 운영 중인 성오봉 씨는 올해 환갑입니다. 곧 다가올 은퇴와 노후는 큰 걱정거리였는데요. 그런 성 씨에게 2017년 한 지인은 믿을 만한 회사가 있다며 투자를 권했다고 합니다. 매달 연금처럼 650을 넣으면
130에서 150을 매달 찾을 수 있다. 언제까지 이 구두 일을 할 것이냐. 사장님 나이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인이 소개한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MBI 그룹이었습니다. 테디 토우라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세운 이 MBI 그룹의 계열사에 투자를 권유받은 겁니다. 현재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는 어마어마한 화교 자본이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화교 자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MBI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MBI사의 성장의 핵심에는 엠페이스라는 SNS 회사가 있습니다. 엠페이스는 전 세계 최고의 SNS인 페이스북과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페이스는 말레이시아 50세 CEO 테디 토우가 만든 페이스북과 동일한 SNS 플랫폼입니다. 2014년 말 기준 4억 5천 명 유저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6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아시아나 광고를 해가면서 MBI 그룹의 계열사가 만든 SNS 플랫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처음에는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정하는 순간 미래가 열린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에서 비행기표가 3장이 나왔는데 지네 부부가 둘이 가고 한 장이 남으니 같이 가자. 이렇게 저희한테 설득을 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말레이시아로 향한 성호봉 씨는 2017년 공항에 도착해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와 트램마다 MBI 그룹의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톨게이트에도 MBI 그룹과 MBI 그룹 계열사들의 광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MBI 회사라고 가서 처음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 뭐 좋아서 이렇게 진짜 회사가 있구나. 쇼핑몰과 건설, 리조트, 관광 등 말레이시아 곳곳에서 MBI 그룹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은 70년이 됐어도 계열사가 47개밖에 안 되는데 MBI는 불과 몇 년 안 됐어도 100개 계열사가 넘는다. 그러니 누가 먼저 망하겠느냐? 삼성이 망해도 MBI는 안 망한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현지들 강의를 했어요.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며 의심과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100여 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MBI 그룹의 창립자 테디 토우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자세한 투자 방법이 궁금했던 성호봉 씨는 지인에게 MBI 사업에 대해 잘 안다는 전문가를 소개받았습니다. 8층 803호에서 여기서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차하기 좋고 아파트에다 이런 데다 다 주차해놓고 다 이런 데다 주차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도 초창기에는 야 교수 집이 여기 와서 이런 집에 살구나. 안에 들어가면 평수가 굉장하고 이 동이 다 그래요. 평수가 다 크대요. 대학 교수인 배진호 씨는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MBI에 대해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투자가 되고 어디서 수익이 나서 줍니까? 그랬더니 상장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될 때까지 수익을 GIC라는 GIC라는 주식 개념 그걸로 보너스를 주니 그걸로 수익을 내라.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구매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MBI사의 CEO 테디 토우는 회사의 지분과도 같은 GRC를 선물로 증정하며 이 GRC는 GRC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의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증가되는 회원들끼리 서로 GRC를 매수함으로써 그 가치를 상승시켜 나가는 것이 GRC 성장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광고권 대신 선물로 준다는 가상화폐 GRC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일까? 처음 200원으로 시작한 GRC는 꾸준히 가격이 올라 400원에 이르면 액면 분할을 통해 GRC의 개수가 늘고
가격은 다시 200원으로 떨어집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액면 분할의 과정을 거치니 투자금을 빼지 않고 넣어만 두면 당연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투자자는 늘고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이게 긴 겁니다. 이게. 이 자리예요? 네, 이 자리예요. 이게 여행사 간판을 달아놓고 이거를 했던 겁니다. 2017년 당시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오고 갔다는 MBI 사무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미나가 끝나면 여기가 다 식당 갑니다. 식당 가면 여기서 다 밥을 먹여요. 투자자의 대부분은 성호봉 씨와 같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습니다. 다 돈 찾아오라면 우르르 내려갑니다. 그래갖고 현금으로 다 찾아옵니다. 5만 건으로. 제가 그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 쉬는 기계가 2대 있었습니다. 기계가 2대. 2대에서 드르륵 돈을 쉽니다. 2018년 여름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성호봉 씨 가게 앞에 새로 문을 열었던 사무실도 개업 2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폐쇄돼가지고 지금 이제 문 닫고 이제 도망간 상태죠. 네. 회사 관계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던 GRC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2년간 넣은 투자금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희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12살 때부터 사회생활 나와서 이거 냄새난 구두 닦아서 30년 이상 번 돈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지금 내앉게 생겼어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은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2018년 당시 MBI 투자 강의를 했던 배 교수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직무정지 상태시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신문상 이제 저희 현재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직무 정지 중이십니다. 현재 직무 정지 상태로 대학 강의는 하고 있지 않다는 배 교수. 그의 행적을 수소문한 끝에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하고 있어요. 교수님 만나러 왔는데.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라고 하는데 배 교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시죠? 예, 저 KBS 추종 뉴스에서 나왔어요. MBI 거기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잠깐만요. 예, 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배 교수. 예, 예. 교수님 만나러 왔어요? 지금 전화 통화하고 계시던데. 하지만 도망갔어요, 지금. 배 교수가 사라졌습니다. 들어 도왔죠, 지금. 아니 현재 전화한다고 전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 없어? 여기잖아. 도망갔네. 배 교수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있죠? 네. 얘기 좀 하시죠. MBI 관련해서. 회사에는 배 교수의 아내이자 2017년 당시 MBI 상위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이 씨도 있었습니다. 이 씨에게 MBI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선요. 예. 이거 취재를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저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부르세요. 저는 반론권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응. 응. 도망가시는 건 아니죠?
취재 요청을 하자 경찰부터 부르겠다는 이 씨. 이렇게 하세요. 다시 연락을 해갖고 약속을 잡아서 하시면 되지. 아,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떳떳한 반론권을 드리겠다는데 왜 안? 내가 하겠습니다. 이 씨는 결국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배 교수와 아내 이 씨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회사는 과연 어떤 곳일까? 회사 관계자를 찾아가 배 교수와 아내 이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어떤 관계예요, 그럼? 씨가?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속된 거잖아요, 그죠?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프리하게 사업 네트워크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단계 판매. 예. 다단계 판매원. 코인 투자 후 평범했던 노년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 집 규모를 줄여 월세집으로 이사했다는 황은정 씨. 눈을 뜨자마자 투자한 피코인 시세부터 확인합니다. 3.31이라고. 거래량도 없고.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지금 시세로 하면은 그때는 그때 시가로 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넘었거든요. 지금 사모님께는 돈도 아니지 몇십만 원 되겠지. 1,000만 원에서 시작했던 투자. 어느새 1억 원 가까이 코인에 묶였다고 합니다.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게 내 노후까지도 애들한테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서 계속 일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은 뭐 250만 원 이렇게 법니다. 그 돈 모아놓은 겁니다.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황 씨는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게 됐을까? 모든 것은 이곳 피코인 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평소 가깝게 지내온 지인의 권유로 센터를 찾았다는 황 씨. 센터에선 피코인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투자 열기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못 돌아갔어. 센터는 어디로 갔을까? 같은 건물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쭙겠는데 그 3층에 네, 무슨 강의가 있다 하더라고요. 교육을 하고 항상 교육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가장된 거는 저희도 이제 들었어요. 지금 오늘 코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연령층은 더 그렇죠. 나이가 많으셨어요. 다 거의 한 50대 이상, 60대 이상 있었는 올라도 했어요. 네. 언제 빠졌나요? 몰랐어요. 좀 빠진 지도 지금 엄청 들었는데요. 알겠어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투자 후 2년, 황 씨는 오른다던 코인 가격이 왜 폭락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황 씨가 코인 투자를 결심하게 된 건 센터에서 만난 약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3월 달에 투자를 했는데 연말 되면은 돈 질 데가 없을 기라 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래갖고는 사람들 뭐 창원에 저기 아파트 짓는 데가 있거든요. 그 우리 저 아파트 저거 사서 샀고 샀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라는 사람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지. 그리고 자기가 뭐 돈을 얼마 벌었는데 사위가 병원 짓는데 지금 병원 짓겠다 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들렁달라들은 우리도 잘못은 있지. 그래도 약사라는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전부 다 우리가 믿은 기지. 황 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센터로 보냈습니다. 센터는 코인 투자가 낯선 노년층을 대신해 코인 구매를 해줬습니다. 센터 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년층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와가지고 50명이면 30명, 40명씩 1인 모의가 있는데
소고기 쏘고 이래 보여서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소고기 한 묵기도 힘든데 약사락하는 사람이 확 쏘고 몇 백만 원 쏴가 보고 막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 되기는 되는갑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지. 텐텐백이라는 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텐텐백. 센터 측에선 텐텐백이라는 SNS 대화방을 개설해 설명회에 온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차를 사고 집을 넓혔다는 등 투자 성공 사연이 각종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말 가면 1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개가. 지금 3천 원이 코인이 10만 원이 될 거다 이거예요. 10만 원을 10만 개 모이면 100억이 된다 이거예요. 그 100억이라는 환상에 따진 거죠. 투자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는 피코인. 하지만 몇 달 안 돼 시세가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모르잖아요. 전화기라든지 컴퓨터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팔려고 하면은 가격도 올라갈 거니까 좀 이따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그런 설명을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빨리 팔면 안 되겠네. 조금 더 올라가면 팔자. 그래가지고 못 팔고 또 좀 조합이 된 거지. 피코인 센터는 전국 주요 도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센터를 직접 운영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구매 업무를 대행했던 센터. 그런데 센터 운영자들은 자신들도 출발은 투자자였다고 털어놨습니다. 평생 연금처럼 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연금 2억 정도 더. 투자자였던 그들은 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센터까지 운영하게 됐을까? 이유는 바로 다단계였습니다. 회사가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플랫폼이니까 그럼 정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다단계 회사,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단계. 피코인 업체는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오는 다단계 마케팅으로 영업망을 확장했습니다. 투자자를 끌어온 사람에겐 적지 않은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 사람이 투자하는 거에 8%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들어온 사람의 60-70%가 수당으로 풀린 거예요. 그 플랜을 짠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구조를 마케팅 구조에 더 치저는 거예요, 이 회사는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당은 4종류. 조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차등 지급됐습니다. 중복 지급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받는 게 6천만 원 이상 받는 거죠. 당이 장선 쪽으로 갈수록 수당액은 엄청 많죠, 지금. 투자액의 상당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수당은 조직의 윗단계로 갈수록 많아지는 구조. 피코인 업체는 다단계 중간책인 각 지역 센터를 통해 여행권이나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세우며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6천만 원 넣은 거를 20일 만에 내가 원금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 수익이야. 눈에 보여. 불나방이가 모여들듯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코인 가격의 폭락과 함께 다단계 피라미드도 무너졌습니다. 상위 일부에 집중된 수당 배분 구조는 하부 투자자들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만들거나 투자하는 등 수개월 내 3배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얽힌 피코인 투자 피해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생활을 전전해온 임석현 씨 역시 피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왼쪽에 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아마 그 간호사를 만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그때 코인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만큼 솔깃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코인 투자에 능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그를 병원 밖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커피숍이 여기 커피숍이었네요. 예.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간호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외부 사람들 출입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에 설명도 듣고 저는 미팅하면서 여기에서 그냥 첫 가입을 입문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병원과 가까운 커피숍에서 이어진 만남. 피코인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니까 제가 믿었죠. 이렇게. 코인 투자를 선뜻 결정한 임 씨에겐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임 씨 같은 암 환자들에겐 큰 효과가 있다는 새로 나온 면역 치료를 피코인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NK 세포로 해서 암 환자를 치료를 했다. 코인이 올라가면 그 금액도 결제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저도 낫고 싶으니까 거기다 한번 가서 의뢰를 하고 싶었죠. 그 치료를 받고 싶었죠. 제가 한번 몇 개를 한번 팔아봤어요. 약 한 5만 원 상당 정도 되는 그런 기억을 합니다만 확인한 겸해서 해보니까 그게 현금으로 입금이 되더란 말입니다. 입금이 되니까 이제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암 보험금으로 투자에 뛰어든 임 씨. 지인에게도 추천했습니다. 네, 제가 잘 될 것을 제 주위의 지인들까지 하자 해가지고 5분을 권유해갖고 적게 한 분은 뭐 100만 원도 했지만 뭐 좀 1000만 원대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인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이 패키지를 구입한 그 금액에 약 한 10% 정도를 코인으로 해서 저한테 수당 개념에서 그걸 소개비를 주더라고요. 코인 가격이 치솟자 임 씨는 두 딸에게 2천여만 원을 빌려 코인을 더 사들였습니다. 암 환자는 내일을 예측을 못하니까 아빠로서 확인이 잘못되면 니들한테 도움이 되라 하려고 애들 명의로 시작을 했죠. 이 약은 제가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약들인데요. 다달이 4,500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그에게 투자금 4천여만 원은 목숨처럼 귀한 돈이었습니다. 코인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케이스는 모르시죠? 전혀 뭐 받았다까지는 사실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임 씨에게 피코인 정보를 알려줬다는 간호사는 이 코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간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KBS 시사 직격의 이철봉 PD라고 합니다. 환자와 간호사 사이일 때 소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도와달라고, 이제 해달라고 했고. 예? 예. 그리고 저는 다른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저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 암병원에 가서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듯이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화가 나죠. 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기다리라고 그랬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만하세요. 통화 끊겠습니다. 재작년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산 28세의 요리사 효근 씨. 여기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21년 1월 달에 매매를 결심하고 이제 연끌을 한 그런 제 집이고요. 당시에는 말로 이제 표현을 못할 그런 기쁨에 사로잡혔죠. 네, 너무 좋았죠. 2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 산 3억 원대 아파트. 20살의 상경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지독히도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소파는 당근에서 10만 원 주고 샀고요.
식탁도 뭐 당근으로.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한 5만 원? 되게 심플하죠. 협탁, 소파, TV.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너무 꿈꿔왔던 그런 거라서 이렇게 해놓고 싶었어요. 서울 생활 9년 동안 썼던 전월세 계약서를 아직 모두 가지고 있는 효근 씨. 시작했을 때는 이게 다 매매 계약서예요? 네, 월세 전세 계약서예요. 500도 좀 나눠서 냈죠. 계약하면 되고 250 되고 200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 40만 원이 넘는 집에는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아동 그쪽 집이었거든요.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하루를 집을 비우고 나갔는데 침대가 다 젖어 있던 거죠. 밖으로 보면 낮인데도 이렇게 불을 켜도 되게 어두웠어요. 반지하, 곰팡이, 바퀴벌레를 견디며 내 집 마련을 꿈꿨던 20대. 딱 반지하에서 살았던 그대로를 두고 있어요. 새 집으로 오면서도 자취방에서 쓰던 곰팡내 나는 가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던 그 기억들을 잊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걸 좀 남겨두고 싶어서 그냥 이거를 보면서 계속 다짐하는 거죠. 열심히 살자. 더 열심히 하자. 반지하에서 여기 이 위로만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여기 사람들 지나가고 발이 보이고 고양이들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는 그런 공간에서 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데 1년 만에 1억 원이 올랐던 아파트 값은 지난해 들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던 속도만큼이나 떨어지는 속도도 무섭습니다. 샀던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뭐 10억 가는 거 아니야? 씨, 나 10억 버는 거 아니야? 이거 팔면은 얼마지? 이렇게 취해 있다가 지금은 정신 차렸습니다. 더 떨어지지 마. 그만 떨어져. 여기 보시면 옷장, 이 옷장도 사실 선물 받은 거예요. 옷장이구나. 네, 옷장에 옷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없거든요. 선물을 받았지만 티셔츠도 바지도 두세 벌이 전부인 효근 씨. 전에는 집을 사기 위해 이제는 대출을 갚기 위해 아끼고 버티는 중입니다. 그냥 그 장롱 냄새 나는. 그럼 이 돈 또 모아서 그 돈 또 모아서 이제 아껴가지고 빚을 갚죠. 약간 의식주에서 주에 몰빵? 아마 그렇게 막 집에 손님이 오지 않은 이상 난방을 켜는 일도 없습니다. 난방을 안 돼. 발 이렇게 시려우면은 신발 신고 있고 두 겹 이렇게 하면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미션이 떴어요. 퇴근 후에는 심부름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부름 어플인데 막 대행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직거래를 대행해 준다거나. 근데 2만 원을 주잖아요, 수행 비용. 그래서 88만 원 만들어서 또 인출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3만 원짜리 심부름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였던 2020년. 효근 씨는 벼락거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집을 산 지금은 집거지라는 말이 자꾸 들려온다고 합니다. A는 어쨌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시간에 네 집값 떨어졌지. 니는 안 떨어졌나? 여기 이렇게 난리인데 니는 이자 얼마나 내냐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너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일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하락장을 버티고 있는 효근 씨. 그는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날이란 집값이 다시 오르는 날입니다.
저는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고 그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왔듯이. 수많은 아파트를 바라보며 내 집을 마련할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 또 다른 청년을 만났습니다. 무주택자인 그도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날은 집값이 더 내려가는 날입니다. 3억 8천. 금매매를 해도 이게 대출이 그만큼 안 나와서 사실 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워낙 오른 만큼 올라서 사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사는 아파트는 그렇게 체감상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네. 2억 2천짜리가 한 2억 된 정도? 그 정도라서 사실 어차피 못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그 정도 돼도. 네. 고시원에 살던 상우 씨는 몇 달 전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의 옥탑방입니다. 고시원 때보다 넓어진 상우 씨의 방. 닭장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 좀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상우 씨는 1년 전 시사 직격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당시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 180 넘는다 그런 게 좀 앉았을 때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도 월급이 쌓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차라리 그냥 사놓고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상징하는 대명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겠다고 인터뷰했던 상우 씨. 그는 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네, 연끌을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집에서 좀 말리는 것도 컸고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2, 3억짜리 아파트는 크게 막 떨어지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게 사실 커요. 사실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분위기에선 사고 싶은 마음이 크게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멈추고 좀만 더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겠다라는 마음은 아직 변화 없습니다. 독립적이라 좋았던 옥탑방. 하지만 옥탑방에서 처음 맞는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추워서 솜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 근데. 아무리 막아도 어디선가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제일 불편해요, 옥탑방. 진짜 춥더라고요. 저번에 보일러 외출을 해놨는데 집이 7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예. 안 하면 샤워할 때 진짜 샤워를 못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 집 처음 왔을 때 감기 걸렸어요. 이걸 안 막아놔가지고. 공무원인 상우 씨의 월급은 200만 원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소한으로 지출하며 저축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제일 쌌어요, 여기가. 고시원보다 싸고. 고시원 살 때 제일 불편했던 건 이제 주방도 공용이고 사람들 전화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내일 아침에 빨리 한 7, 8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전화하면 막 1시까지도 못 잘 때도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데가 아니니까 좀 그런 게 너무 불편해서 빨리 탈출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있으니까. 이걸 분명히 계산해보겠죠. 그게 내가 부담이 없어야 연일 부동산 시장 폭락 뉴스가 들려오고 있지만 막상 알아보러 가보면 자신이 살 수 있는 집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내면은 수도권의 34평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은데 초밥도 먹고 근데 그러기에 이제 빨리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좀 아끼면서 버티고 있어요. 정기 예금? 네, 정기 예금으로. 네. 지난 1년 노력해 800만 원을 더 저축했습니다. 청약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종잣돈과 감당할 수 있는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을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집이랑? 집 거의 지금 인생의 목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간절함이 있죠. 빨리 사고 싶다. 제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한번 저도 제 집을 갖고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